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어깨가 무던히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팔을 들어 올릴 때 힘이 잘 안 들어가시는 분, 아니면 팔을 뒤로 제낄 때마다 통증이 있으신 분들,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면 원인이 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으실 텐데, 자, 치료를 받을 때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생깁니다. 같은 어깨 질환이라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어깨 수술에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을 모시고 어깨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이분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정한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정한입니다. 네, 선생님은 어깨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어깨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2020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을 보면 네. 어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 230만 명 정도. 230만 명. 네,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50대, 60대 환자들이 되게 네. 많습니다. 예. 이제 실제 그 환자들이 전체 환자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결국은 저희가 레크레이셔널 스포츠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즐기다 보니까 이제 예. 어깨 질환이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이제 예. 판단됩니다. 어깨 환자는 정말 많고 그중에서 특히 50대, 60대 분들 제 나이 아직 욕심은 있고 뭔가 하고 싶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제 퇴행성 변화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이런 나이대에 어깨 질환이 많으신 걸로 예. 저만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네.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깨에 생길 수 있는 어깨 질환들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결견이 많을 거라는 건 저도 뭐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 그래프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깨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운동이 되게 많은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예.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다 보면 네.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네. 아까 저기 동결견, 네. 그다음 이제 충돌증후군, 예. 이제 석회성 건염, 네. 그 외에도 윤활막염이라든지 음. 이두박근 건염과 같은 네. 질병들이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가 워낙 중요한 질환들이라서 오늘 다 한 번씩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동결견, 이거 50견이라고도 부르는 동결견이 압도적으로 많을 줄 알았는데 많긴 많습니다. 많긴 많은데 동결견만큼 많은 게 회전근개 파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충돌증후군도 많고 석회성 건염, 뭐 점액낭염 이렇게 쭉쭉 많이 나오는데 요 그림이 오늘 참 좋은 그림이라서 아주 네. 단순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의 점액낭염입니다, 선생님. 네. 이제 어깨 점액낭염이 뭐냐면 일단 네. 어깨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활동이 많은 관절이다 보니까 근육하고 이제 예. 뼈 사이에 이제 마찰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 물주머니가 하나 네, 있거든요. 쿠션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생활 활동하다 보면 고기가 이제 계속 자극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염증 때문에 이제 통증을 지발하는 질환이 어깨 점액낭염이 되겠습니다. 점액낭염. 예. 그럼 요거는 치료도 비교적 간단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대부분 염증이기 때문에 이제 예. 약물 치료, 예. 조금 약물 치료로 안 된다면 주사 치료 정도로 음.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요것도 이제 어깨가 아프다 보니 움직일 때 어깨가 아프다 보니 맞습니다. 내가 동결견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검사를 해보고 점액낭염임을 알았다. 그러면 맞습니다. 치료가 달라지는 거죠. 맞죠? 이제 예. 동결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보통은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예.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운동 범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실제 이제 환자분이 직접 팔을 들어올리는 운동 범위라든지 네. 또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직접 팔을 들어올렸을 때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이제 쉽게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점액낭염 같은 경우는 보통 네. 이제 초음파를 일단은 많이 해볼 겁니다. 이제 예. 초음파를 해봐서 그 회전근개 위쪽에 있는 부분에 물주머니가 많이 이제 부풀어져 있다 하면 네. 이제 점액낭염을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흔한 거 석회화 건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깨 안에 뭔가 석회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네. 예. 이제 석회성 건염은 보통은 전형적으로 환자분들이 갑자기 아파서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예. 그냥 무던한 어깨 통증이 있다가 예.
환자분들이 갑자기 밤에 예. 이렇게 아파서 정말 심할 경우는 응급실로 이렇게 찾아올 정도로 갑자기 네. 아픈데요. 예. 이건 역시 수술적인 치료로 한다기보다는 약물 치료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주사 치료로 저절로 잘 낫는 병입니다. 단 요거는 특별한 검사보다는 엑스레이 한 번만 딱 찍어보면 엑스레이상에서 이렇게 석회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라든지 보존적 치료로 이제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어깨가 아프셔서 응급실을 간 경우가 잘 없는데 네. 유일하게 이 석회화 근염이 그렇게 많이 아파서 특히 밤에 맞습니다. 예. 응급실로 자주 오신다고 너무너무 하더라고요. 아프기 때문에 예. 응급실로 정말로 자주 오는 케이스 환자예요. 예. 이게 중년 여성들에게 또 많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고 맞습니다. 맞나요? 예.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밤에 갑자기 아픈 건데요. 이제 예. 원인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중년 여성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호르몬의 영향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게 주 원인은 아니고요. 이제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예. 중년 여성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 밤에 갑자기 많이 아파서 이제 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 이 석회라는 게 사실 우리 몸 어디나 다 생길 수 있는 것이라 이게 간에도 생기고 뭐 콩팥에도 생기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깨 관절에도 생겨가지고 네. 이게 이제 생겼다가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는 과정에서 되게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그냥 무던한 통증이 있는데요. 예,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요걸 이제 이물질로 이제 생각을 해서 예, 저절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게 녹이는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이건 흡수기라고 합니다. 이제 예. 그런 흡수기 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응급실로 찾아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석회화 근염이 생기면 그럼 응급실까지 가셨어요. 네. 금방 치료가 돼서 금방 안 아파집니까? 이제 치료 목적을 이제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예. 이제 통증을 이제 잡는 거로 일단은 생각을 한다면 예, 급성기 때 통증만 조절해 준다면 이제 금방 이제 해결이 되는데 예, 이제 실제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아까 석회가 녹는 거는 이제 통증 조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주 문제가 통증이기 때문에 예, 이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하면 통증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대부분은 이제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로 들어가는데요. 예. 실제 엑스레이 상에서 그 석회가 녹는 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이제 녹는 거로 판단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아프시긴 하지만 이게 수술을 받고 뭐 그런 병은 아니군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이제 해결이 다 되는 해결이 다 질병. 된다.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무언가가 충돌하나 봅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깨 구조를 잘 보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가 있고요. 네. 그 밑에 이제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우리가 팔뼈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공간이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작은 공간인데요. 그 예. 공간에서 뭐 뼈가 자라난다든지 또는 뭐 염증이 있다든지 하면 이제 팔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그 힘줄 자체 또는 그 위에 있는 염증이 이제 자극이 되면서 이제 예. 통증이 일어나는 건데 주 원인은 주로 뼈가 많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 공간이 좁아지면서 우리가 거동할 때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자극이 되면서 통증을 느끼는 걸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위를 덮고 있는 견봉이 이렇게 있는데 견봉 끝 부분이 계속 자라 들어가면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자꾸 쓸리고 건드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돌이 계속 생기게 되겠네요. 네. 충돌하면 선생님 소리가 납니까? 스걱스걱? 이제 사실은 이제 뼈하고 힘줄이 이렇게 부딪혀서 난다기보다는 이제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점액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이 두꺼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두꺼워지는 부분이 우리가 지나가면서 딱 맞닿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소리가 난다고 이제 예.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충돌이 계속 생기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 오래 쓸리고 긁히다 보면 이 근육이 끊어지는 순간도 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회전근개 파열.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상당히 아까도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동결련만큼이나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예. 그 많은 이유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게 이렇게 한 병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예. 회전근개가 조금 찢어진 것도 회전근개 파열인 거고 회전근개가 다 찢어진 것도 회전근개 파열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동결권만큼 이제 환자들이 되게 많게 되는 그러네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게 그 회전근개가 그 근육 파열이 되는데 다 파열되면 수술 받아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회전근개는 이제 다 끊어지게 된다면 서둘러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붙기 위해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수술의 결정에서는 반드시 이제 환자분들의 상태라든지 예. 또는 환자분의 어떤
수술에 대한 목적 또는 치료의 어떤 바라는 거를 다 평가해가지고 예. 일단은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회전근개 파열을 다 수술할 필요는 없지 않나 없지 않습니다. 저도 좀 찾아보니까 네. 그 근육이 10%만 찢어졌다, 네. 뭐 20%만 찢어졌다 이 정도면 좀 두고 보기도 한다. 맞습니다. 근데 전층 파열이 다 되면 이거는 수술해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들은 게 맞나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가 있는데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다 끊어졌다 해서 무조건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예를 예. 들어서 뭐 80대, 90대 어르신께서 사실은 어깨를 크게 이제 거상할 이유가 없을 경우는 네. 그런 분들은 주로 통증만 치료를 해주더라도 크게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가게 되는 거고요. 뭐 40대, 50대 분들이 이제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분들은 예. 그런 분들은 설령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제 5년, 10년 지나면 파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분들은 이제 전층 파열이 있을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로 들어가는 거를 많이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 10%만 찢어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어깨를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얘가 저절로 붓기도 합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부분 파열이 저절로 치유되느냐, 치유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이렇게 논란이 있어요.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외래에서 편하게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50% 미만의 폐활에서는 예. 한 3분의 1에서는 저절로 이제 치유되고 한 3분의 1에서는 그대로 있고 네. 한 3분의 1에서는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왔을 때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자. 그러니까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뭐 네. 초음파 정도를 해서 예. 파열의 크기가 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결국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동결견, 흔히 우리가 이제 오십견이라고도 부르는 이 동결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오십견은 이제 상당히 이제 흔한 질환이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처음 이 질병의 유래가 이제 50대 이상에서 이제 예. 발생한다 해서 이제 예. 오십견이라고 일단 제가 했는데요. 딱 50세가 되던 날 이게 생겼습니다. 예. 예. 근데 실제로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예. 이제 우리가 팔뼈를 싸고 있는 관절막이 있거든요. 이 관절막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네. 이제 그게 굳어지면서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되는 걸 네. 보통 이제 오십견이라고 일단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생기는 게 관절에 생기는 게 아니라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 이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초반에는 대개 이제 통증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제 통증뿐만 아니라 관절의 가동 범위가 이제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운동 범위가 안 된다 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불편해서 많이 오게 됩니다. 초반에 이렇게 치료를 뭐 주사를 맞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하시거나 하면 동결견은 금방 풀리죠. 네, 그러니까 오십견도 이제 그 시기가 다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염증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주로 통증이 주가 되고 운동 범위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때는 주로 염증을 떨어뜨린 치료를 하면 되겠죠. 약물 치료라든지 네. 필요에 따라서는 관절각 내에 염증을 떨어뜨리는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예. 치료를 하면 될 거고요. 이게 염증기가 지나서 이제 관절이 굳어가는 시기가 되면 그때는 약물 치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물리 치료라든지 관절 가동 범위를 좋게 하는 어떤 이런 관절 운동 치료를 일단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풀릴 때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치료를 같이 하면서 이제 회복을 일단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어떤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가 회복이 안 될 경우는 정말로 드물게는 수술적 치료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역시 아까 석회성 건염과 비슷하게 대부분은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네. 이제 회복이 되는 질환입니다. 예. 선생님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다 보니 상태가 좀 안 좋으신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뭐 당뇨, 고혈압,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네. 가지 상태에서 이제 어깨가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가 오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생각해도 이렇게 되게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어깨 질환, 회전근개 질환이 이제 50대, 60대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70대, 또 심지어는 80대 환자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이유가 사실 저희가 이제 인구가 많이 고령화가 되고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서 기저질환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당뇨라든지 또는 심장질환인지 콩팥질환. 근데 이런 기저질환이 있을 때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의 치료하고는 조금 달리 또는 접근법이 일단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환자들이 치료할 때는 네. 일단 없는 환자들하고는 조금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겠습니다. 자, 심장병이 있으셨습니다. 뭐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으셨거나 아니면 고혈압이 오래됐거나 이렇게 해서 심장 판막이 요즘 질환이 있으신 분들 많고 결국 이분들이 계속 가면 끝에는 이제 심부전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운동하는 게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시죠.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한테 어깨 질환이 생깁니다, 선생님. 아까 네. 우리가 말씀드린 한 5가지 중에 하나. 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시나요? 일단 먼저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예. 심부전 환자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심장 자체가 이제 피를 이렇게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예. 그걸 못하는 환자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 초기부터 또는 이제 수술 시 마취 또는 수술 때 그다음에 수술 후 재활이 모든 거를 다 그 단계에서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술 전에는 이분이 진짜로 이제 수술을 받아도 될 정도의 상태인지를 예. 사실 저희는 이제 정형외과니까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특히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이제 예. 협진을 통해 가지고 이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굳이 수술을 못하는 단계인데 억지로 수술을 해가지고 심장이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심장에 대한 검사, 예. 초음파라든지 예. 또는 우리 이제 혈관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수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예. 특히 마취 시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마취 시에도 마취 약제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심장에 이제 무리가 되는 약제를 쓰면 안 예. 되기 때문에 예. 그 역시 이제 마취과 전문의하고 저희가 수술 전에 예. 또는 수술 직전에 상의를 해서 그 약물을 어떻게 조절한다든지 약물을 좀 줄인다든지 네. 어떤 이런 걸 또 해야 되고 이제 수술 시도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출혈이 너무 많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스피린 같은 거 드시는 분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거를 이제 출혈도 최소화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 수술하고 나서도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항응고제 같은 거 아스피린이라든지 이제 이런 약을 조절하거나 네. 아니면 아예 이제 다른 약으로 대체하거나 예. 어떤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 수술이랑 없는 환자분의 수술의 접근법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면 선생님께서 그냥 척척 수술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게 많았던 겁니다. 예. 그러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선생님. 요즘 당뇨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이제 만성적으로 콩팥병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투석까지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투석하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든 일인데 이분들에게 어깨 질환이 오히려 더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만성 이제 그 콩팥 신장 질환 환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실제 어깨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콩팥이 안 좋으면 이제 단백질 특히 이제 마이크로글로불린이라는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이제 그게 잘 배출이 안 돼가지고 우리 몸 특히 연부 조직 어깨라든지 이런 관절막이라든지 힘줄 관절에 이게 침착이 되거든요. 쌓여요 거기에.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어깨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또는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 무기질, 특히 칼슘이나든지 인의 배출이 이제 조절이 대부분 간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칼슘이나 인의 대사가 문제가 돼서 뼈라든지 또는 그쪽 부분에 이제 뼈에 관련된 힘줄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계속 투석을 받기 때문에 혈관 질환도 문제가 있어서 또는 어깨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은 만성 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어떤 만성 염증 때문에 또 염증성 질환 때문에 어깨 통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 질환 환자분들이 어깨 통증이 많습니다. 투석 받는 것도 힘든데 그 상태에서 진짜 어깨가 아픕니다. 그러면 치료도 그럼 제대로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그거를 이제 치료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못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느냐가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약 쓰기도 힘들고 또 수술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개개인적으로 이분이 뭐를 힘들어하는지 통증을 힘들어하는지 기능을 힘들어하는지 또는 가능 범위를 힘들어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일단은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석 받으신 분이 극단적으로 수술도 가능합니까?
쉽지는 않지만 특히 이제 콩팥을 보는 전문의 선생님이랑 잘 협진을 해가지고 환자분의 수술 상태를 만들어서 수술 들어간다면 굳이 수술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그 간 안 좋으신 분들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예. 어르신들 분 중에 옛날부터 비형 간염이 계속돼서 간 경변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지방간이 또 지방 간염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간 안 좋으신 분들은 모든 게 다 조심스럽거든요. 맞습니다. 약 드시는 것도 조심스럽고 예. 이분들도 어깨 치료 받으실 때 조금 고민이 되시겠네요. 맞습니다. 간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몸의 약을 이제 대사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예. 특히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진통제라든지 소염 진통제가 이제 간에서 이제 대사되기 때문에 네. 이런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우리 타이레놀이라든지 예. 그다음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이제 소염 진통제를 쓰는데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존적 치료부터 또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수술에 쓰는 약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그런 거를 잘 이제 고려해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수술을 이제 또는 예. 치료를 이제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간 안 좋으신 분 중에 그 왜 간암 환자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암 치료 지금 받고 계신 분들, 뭐 위암, 예. 간암, 뭐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받으시고 항암 치료 지금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예. 또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서 또 어깨가 안 좋아지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암 치료 받고 계신 분들이 어깨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죠. 예,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큰 병원에서는 네. 이제 그 암 환자라든지 아까 했던 간 경화 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꼭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런 경우가 참 힘든데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아까 저희가 이제 간을 전문으로 보시는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는 게 있습니다. 간 기능 검사라든지 예. 또는 간이 어떤 뭐 단백질을 잘 만들어내는지 어떤 이런 평가를 하게 되고 예. 또는 이분이 만약에 간암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이 간의 어떤 생존 여명률 이런 거를 평가를 하고 그래도 이제는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충분히 수술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기도 하고 네. 낙상으로 골절 입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미 뼈가 약해진 상태라서 낙상을 해도 부러지기도 하고 낙상 안 하고 그냥 침대에 계속 계셨는데 재채기 해도 어디가 부러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잘 될까? 그래서 수술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봅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마 이제 그게 이제 고령 환자에 대한 어떤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한 70대, 80대, 심하면 이제 90대까지도 예. 이렇게 잘 이제 넘어져서 이제 낙상, 골절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참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분들이 이제 몸의 상태를 이제 먼저 평가를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심장이라든지 뭐 콩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게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평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환자의 어떤 그 니드, 그러니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이제 팔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다. 네. 또는 이제 뭐 팔을 이제 어깨 밑에서만 활동할 정도가 된다 하면 굳이 수술적 치료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를 일단은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딱 칼같이 뭐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특히 고령의 이제 낙상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의 상태라든지 네. 환자의 니드 또 환자의 또 보호자분의 어떤 필요성 또는 예. 상태 이런 걸 다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술을 안 하면 뭐를 해줄 수 있나라는 게 또 궁금해지는 네. 거죠. 이게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주로 어깨다 보니까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지 쪽에서 생기는 골절이랑 또 상지 쪽에서 생기는 골절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예. 이제 상지는 사실 이제 거동을 하는 관절이고 체중 부하는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설령뼈가 약간 이제 어긋나게 붙는다 하더라도 크게 기능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반드시 이제 수술할 필요는 이제 없는 경우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만약 수술을 안 한다면 대부분은 이제 뼈가 이제 붙는 기간 동안은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기부스를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보조기를 착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면서 통증을 좀 이렇게 감소시켜 주고요. 예. 또 최근에는 약물 중에서 또 뼈를 형성시키는 약물 같은 게 있습니다. 뭐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라든지 또 이런 걸 쓰면서 또 뼈가 저절로 잘 붙게 하면서 그 후에 어느 정도 이제 뼈가 이제 또 잘은 아니지만 예. 이렇게 뒤쪽으로 이제 뼈 진이 나올 부분부터는 또 재활 치료에 집중해서 네. 또 이제 기능 회복을 하게 된다면 굳이 수술적 치료보다는 안 될 경우에는 예.
억지로 수술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비수술적 치료를 해서 기능 회복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수술 되게 많은 수술 중에 인공관절 수술도 하신다고 해서 네. 저는 그 무릎 인공관절, 대퇴 인공관절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어깨 인공관절 하신 분은 제가 잘 못 봤단 말입니다. 근데 네. 선생님이 지금 수술 많이 하고 계신다고요? 네, 사실 어깨 인공관절이 이제 소개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무릎이라든지 고관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최근에 이제 소개가 되었고요. 예. 예전에는 이제 어깨가 이제 어깨 자기 모양대로 하는 어떤 인공관절을 했다면 예. 최근에는 이제 보통 어깨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많고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서 이제 관절병증이 되는 회전근개 관절병증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행성 인공관절이라는 이제 인공관절이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한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국내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고요. 예. 그 결과들이 이제 점점 좋아짐에 따라서 네. 최근에는 어깨 이제 인공관절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예를 한 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보시던 환자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79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이분이 기저질환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고혈압, 간경화도 있으셨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으셨던 분인데 어깨 통증이 심해서 오셨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깨까지 이제 진행이 돼서 결국은 보존적인 치료를 좀 해보시다가 안 돼서 수술까지 하신 모양입니다. 네. 이 뒤부터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 부분이 이제 기저질환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류마티스 또는 고령, 뭐 당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수술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그래도 아까 수술 전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검사를 다 해서 수술 들어갔고요. 예. 사진 보시다시피 이제 수술을 이제 역행성 인공관절을 했고 저희가 이제 경과를 잘 보는 과정에 수술 2년째 보시면 네. 저렇게 이제 역행성 인공관절을 했는데 안쪽에 있는 날개뼈에 있는 구조물이 위치가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날개뼈에 있는 뼈를 다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고정할 수 있는 뼈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일단은 저렇게 하면 일상생활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일단은 제 위치에 없는 날개뼈를 일단은 날개뼈 있는 그 관절 구조물을 일단 빼냈죠. 예. 빼내면 뼈가 어떻겠습니까? 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뼈가 텅 비어 있으니까. 지금 그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뼈를 이제 우리가 엉치에서 이제 뼈를 떼가지고 예. 이제 뼈를 이제 이식을 합니다. 아, 뼈를 이식을 해서 맞습니다. 밭을 다시 단단하게 이렇게 맞습니다. 붙인 다음에. 예. 그래서 예. 바로 수술하지는 않고 이제 저렇게 뼈를 이식해 놓고 예.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뭐 뼈가 이제 붙을 때까지 기다리고 예. 그래서 뼈가 다 붙고 나면 다시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똑같은 구조물을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증례를 보면서 이제 뭐를 많이 생각하게 되냐면 근데 고령의 환자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네. 사실 수술 전에도 상당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지만 예. 수술하고 나서도 이렇게 이제 계속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하는 예.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한테는 충분히 잘 인지를 시켜드리고 조심을 하고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지금 보시는 방송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런 이게 꼭 다 내 얘기 같다는 느낌 들면 안 아프던 어깨가 계속 아파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평소 이 통증이 이게 내가 바로 병원을 가야 되는 통증인지 아니면 그냥 좀 두고 봐도 되는 통증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되게 좀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통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몸이 나의 문제점을 알리는 신호거든요. 근데 이 신호가 정말로 이제 문제가 되는 신호가 있을 거고요. 예.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신호가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단순 점액낭염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한 통증이라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통증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막 급하게 뭘 한다보다는 일단 뭐 만약에 너무 아프면 집에 있는 뭐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 먼저 복용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보셔도 되는데요. 그런 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전신적인 어떤 열감이라든지 또는 벌겋게 그 어깨 부위가 달아오른다든지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기능이 안 된다든지 통증만이 아니라 통증 때문에 기능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금 정밀 검사를 이제 받는 게 좋지 않겠나 일단 싶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쭉 듣고 보니 이제 내 어깨가 이제 약간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내가 지금 이미 약을 먹고 있는 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렇게 해서 한 5가지가 있어. 그러면 저런 정도의 기저질환이 있으면
대학병원 선생님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우리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 가도 되는 건가? 요게 또 헷갈리실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의료 체계라는 게요, 이제 1차, 2차, 3차라는 의료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어깨 통증 요런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가는 게 훨씬 더 진료도 빠르고 예. 또 앞으로 계속 이제 그 추가 진료를 받을 때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큰 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제 가야 되는 경우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갔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조금 더 큰 병원에 가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추천 의뢰를 할 경우는 예. 이제 큰 병원을 가는 게 지체 없이 가셔야죠. 네, 네네. 이제 그런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수술적인 게서 아까 말씀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네. 단순히 뭐 당뇨, 고혈압 요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요.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장 질환이라든지 콩팥 질환 아니면 이제 그 간이 안 좋다든지 예. 이런 기저 질환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일단은 조금 큰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질병 중에서도 단순하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뭐 조금 찢어졌다 이런 거는 집 근처에 있는 전문 병원에서도 충분히 요새는 치료할 수 있는데요. 예. 뭐 이걸 재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찢어져서 단순히 봉합이 불가능하다든지 뭐 이런 경우 예.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인공관절인데 기저질환이 많는 인공관절 또는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서는 예. 조금 큰 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진찰을 받고 뭐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앓고 있는 병이 많아서 여기에 어깨까지 아프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나 걱정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오늘 말씀 들으시고 정리가 잘 됐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오셔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정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치료받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평소에 내 몸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